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68세 정복남 씨가 제게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30년간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마셔오던 분이었죠. 술은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실 정도로 술과 함께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대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깨어나곤 했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입맛도 없고 뭘 해도 힘이 안 났대요. 더 심각한 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는 거예요. 부인께서 병원 한번 가보자고 하셔도 괜찮다, 괜찮아라며 버티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속이 너무 쓰려서 잠에서 깼답니다. 그때서야 이건 정말 아니구나 싶으셨대요. 정복남 씨는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중년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제서야 정복남 씨는 깨달으셨죠. 30년간 마셔온 그 양이 이제는 자신의 몸에 독이 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25년간 간 건강 상담을 해온 김건식입니다. 정복남 씨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젊을 때부터 술과 함께 살아온 분들이 고령이 되면서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당황하시는 경우 말입니다. 72세의 이선미 할머니도 비슷하셨어요. 매일 저녁 맥주 한 캔씩 드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같은 양을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분들 대부분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술과는 작별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다릅니다. 술을 끊지 마세요. 대신 마시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바른 음주 습관만으로도 간 손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복남 씨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지금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더 이상 술 때문에 건강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중년 이후에는 우리 몸의 알코올 분해 시스템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처리하는 효소의 활동이 떨어지고 수분량도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처럼 마시면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을 줄이는 것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얼마나 마실까? 만 고민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실까? 입니다. 오늘부터 이 하나의 관점만 바꿔도 여러분의 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술자리 전 준비 과정입니다. 저는 평생 빈속에 술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71세 박만수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젊을 때부터 회사 회식 때마다 빈속에 소주 한 잔씩 털어넣고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같은 방식으로 마시면 속이 쓰리고 어지러움이 심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면 위벽을 통해 바로 흡수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젊을 때는 간 기능이 좋아서 버텼지만 고령이 되면서 같은 상황이 간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자리 전에 반드시 올바른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것들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치즈입니다. 치즈 속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위벽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알코올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제 조언에 따라 술자리 30분 전에 치즈 한두 조각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속 쓰림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슬라이스 치즈든 스트링 치즈든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알코올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해주고 자연 당분이 간의 알코올 분해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술자리 전에 드시기 좋아요. 세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 속 완전 단백질이 간에서 알코올 분해 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완전히 삶은 달걀 하나 정도가 적당하고요. 달걀 먹으면 배가 불러서 술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오히려 과음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좋은 효과예요. 네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이 위장을 보호해주고 칼슘 성분이 알코올로 인한 신경계 흥분을 안정화시켜줍니다. 특히 우유는 접근성이 좋아서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실천하기 편해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병행되어야 해요.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의 수분을 급속히 빼앗아 가거든요. 특히 고령일수록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미리 수분을 보충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6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물은 맛이 없어서 잘 안 마셔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술자리 전 수분 보충을 시작한 후로 다음날 숙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수분 섭취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면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게 비타민 B군 보충입니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가 대량으로 소모되거든요. 종합 비타민을 드시거나 돼지고기나 아보카도 같은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술자리 전 준비는 이렇습니다. 공복 방지, 충분한 수분 보충, 그리고 비타민 B 섭취.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간이 받는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이제 술자리 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술을 마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리듬 조절입니다. 술은 기분이야, 기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분위기 좋고 기분 좋을 때 술잔이 자꾸 입으로 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기분 좋다고 빨리 마시면 간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70세의 이재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동창 모임에 나가셨고 그때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꽤 빨리 드셨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령이 되면서 같은 속도로 마시면 중간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모임 도중에 화장실에서 토하기까지 했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우리 간의 알코올 처리 속도는 한계가 있어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시간당 소주 반잔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여성분들은 이보다 조금 더 적고요. 이 한계를 넘어서 마시면 간이 처리하지 못한 알코올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처리 한계가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보다 확실히 더 천천히 마셔야 해요. 이재환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후로는 모임에서 끝까지 편안하게 즐기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술 한 잔, 물 한 잔, 안주 한 입 루틴입니다. 알코올 음료를 드신 후 반드시 수분을 보충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안주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음주 템포가 느려지면서 간이 여유롭게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중간중간 수분 섭취가 필요할까요? 알코올은 우리 몸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빼앗아 가거든요. 특히 고령일수록 탈수가 더 쉽게 일어나서 위험해요. 술 한 잔마다 물을 마시면 이런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분 섭취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음주 속도도 조절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분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훨씬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알코올 흡수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65세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이 방법이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술 마실 때마다 물까지 챙겨야 하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실천해 보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 훨씬 편하다면서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안주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는 안주를 선택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의 지방이 위장 보호막을 형성하고 단백질이 간의 해독 과정을 지원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술이 더 들어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야 알코올 흡수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알코올 대사 시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게다가 견과류는 씹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연스럽게 음주 속도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간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술안주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요즘은 아보카도를 이용한 안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안주도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안주는 갈증을 유발해서 술을 더 마시게 만들거든요. 특히 젓갈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술자리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술 한 잔, 수분 보충, 좋은 안주. 이 리듬만 지켜도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아마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빨리 없앨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집을 찾거나 매운 국물을 찾게 되죠. 저는 콩나물국밥이 최고예요. 술 마신 다음 날이면 꼭 콩나물국밥 먹어야 살 것 같아요. 69세 최정식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40년 넘게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콩나물 국밥으로 속을 풀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콩나물 국밥을 먹어도 예전만큼 시원하지가 않다고 하세요. 오히려 더 속이 쓰리기도 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령이 될수록 위장이 약해지는데 뜨겁고 자극적인 해장 음식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해장 음식들은 속풀이에만 집중되어 있지 정작 밤새 고생한 간을 회복시켜주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속풀이가 아니라 간 회복에 집중해 보세요. 간이 밤새 알코올 분해 작업을 하면서 소모된 영양소들을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알코올로 인해 생긴 독성 물질들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면 충분하고 너무 차갑지 않게 상온에서 드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꿀물입니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꿀에 천연 당분이 떨어진 혈당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꿀 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리인 북어국입니다. 북어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간이 알코올 분해 작업을 할 때 아미노산이 대량으로 소모되는데 북어국이 이걸 보충해줍니다. 북어포를 물에 우려서 끓이면 되는데 너무 짜지 않게 간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달걀 프라이입니다. 달걀에 완전 단백질이 간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간 기능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 알코올로 손상된 간 세포를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름을 적게 써서 부드럽게 익혀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매실차입니다.
매실의 구연산이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긴 피로 물질들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시판 매실액을 물에 타서 드시거나 매실차 티백을 우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 회복식을 기능별로 정리해드리면 토마토 주스는 간 해독, 꿀물은 혈당 회복, 북어국은 아미노산 공급, 달걀 프라이는 간 세포 재생, 매실차는 피로 회복을 담당합니다. 이 중에서 2~3가지만 조합해서 드셔도 충분해요. 70세 장미자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음식들로 해장이 될까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평생 매운 국물로 해장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방법을 일주일 정도 시도해 보신 후에는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몸이 훨씬 편하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다면서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이런 회복식들을 술 마신 다음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드시는 거예요. 특히 토마토 주스나 매실차 같은 건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알코올로 인한 탈수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드셔야 해요. 기존의 해장 음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간이 진짜 원하는 영양소를 공급해 주세요. 속풀이에서 간 회복으로 관점을 바꾸는 순간 술 마신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막상 실천해 보려고 하면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한 달 해봤는데요. 정말 신기해요. 술은 그대로 마시는데 몸이 안 무너져요. 63세의 김선옥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은 평생 저녁마다 맥주 한 캔씩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중년 이후부터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김선옥 할머니가 실천하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6시 반에 맥주를 드시기 전에 치즈 한 잔과 수분을 먼저 섭취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맥주 반 캔 드신 후 물을 마시고 또 반 캔 드신 후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맥주 마시는 시간도 길어지고 다음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수분을 그렇게 많이 섭취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0세 이재호 어르신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동네 친구들과 소주를 드시는 분이었는데 예전에는 술자리 다음 날이면 하루 종일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실천하신 후로는 술 마신 다음 날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재호 어르신의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녁 식사 전에 종합 비타민 한 알을 드십니다. 그리고 술자리에 나가시기 전에 집에서 바나나 1개와 수분 보충을 하시고 나가세요. 술자리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고 소주 한 잔 드신 후 물을 마시고 그 사이사이에 땅콩이나 오징어 같은 안주를 드십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꿀물 한 잔을 드시고 주무시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토마토 주스 한 잔과 달걀 프라이로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무엇보다 몸이 편하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요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해줘서 뿌듯해요. 이재호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이런 루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생활 밀착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치즈는 냉장고 앞칸에 항상 준비해두세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깜빡하지 않고 챙겨 드실 수 있어요. 꿀은 식탁 위에 두시고요. 너무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 귀찮아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물병은 거실 탁자에 항상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종합 비타민은 저녁 식사할 때 드시는 다른 약들과 함께 한 곳에 모아두세요. 그래야 깜빡하지 않고 챙겨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 주스는 냉장고에 항상 2~3개씩 준비해 두시고 매실차나 꿀은 부엌 선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치즈만, 내일은 치즈와 수분 섭취만,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게 되거든요.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는 간식과 수분, 영양소를 챙기시고 술자리 중에는 30분 템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드세요. 다음날 아침에는 회복식품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술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즐기자는 겁니다. 김선옥 할머니도, 이재호 어르신도,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정복남 씨도 모두 예전과 똑같이 술을 드시고 계세요. 양도 비슷하고 횟수도 비슷합니다. 다만 마시는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이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술을 줄인 게 아닙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줄인 겁니다. 고령기 인생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의 몸이 고맙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다담지혜가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